최근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는데 한국에 꼭 봐야 되는 거는 스킨케어 문화와 카페 문화래요. 아니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2015년쯤에 술 문화, 나이트 라이프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카페 문화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한국에 진짜 카페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200m만 가도 거의 카페 두세 개는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예전에 있었던 카페, 엔젤리너스나 카페베네가 요즘에 또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이지? 어떻게 사라졌지? 왜 없지? 어떻게 뭐가 달라졌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오늘은 엔젤리너스가 한국에 왜 없어졌냐? 이거를 좀 풀어나가는 수업을 같이 해볼까요? 10분만 투자하는 비즈니스 톡.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긴장을 했고요.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데이터를 먼저 찾아왔어요. 2015년이나 한국의 처음 카페가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걸 찾아봤을 때 이게 미국에서 이 문화가 시작됐대요. 미국은 1890년대쯤 스벅가 처음 시작되고 집도 아닌 회사도 아닌 제3자 공간으로 시작됐었는데 그게 2000년대쯤 스벅이 한국에도 똑같은 문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때 엄청 핫한 게 스벅이었는데 비슷한 거를 이제 한국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시작했던 게 자바커피라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2016년에 롯데가 엔젤리너스로 바꾼 거죠. 그러면 롯데가 있는 공간 어디든 그게 롯데 면세점이든 백화점이든 롯데월드든 모든 것에 엔젤리너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엔젤리너스가 시작했고 근데 한때 2014년쯤에 927개 어떤 매장 수가 지금은 284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카페베네도 비슷해요. 2012년에 매출이 220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76억이래요. 엄청 3분의 1 정도의 매장 수가 없어지고 매출은 거의 97% 정도 없어지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신기하게 카페 문화가, 카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작은 카페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이유였다면 스벅도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계속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메가커피도 계속 생기고 있고 저가커피, 모컴포즈나 백다방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4년 이후에 달라진 게 저가 커피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한국에는 커피들이 많진 않았죠. 어딘가에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면 카페에 가야 됐었고 그때 있었던 카페들은 엔젤리너스, 타멘탐즈도 있었고 스벅 같은 카페들이 있었는데 근데 14년부터 저가 커피, 메가 커피 같은 브랜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스벅에 가면 커피가 4,000원이고 저가 커피, 메가 커피 가면 1,500원인데 사람들은 그냥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메가 커피에 가고 아니면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스벅 같은 데에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엔젤리너스 같은 데는 중간에 어딘가에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3,7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가격대에 뭔가 여기 갈만한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가면 공간을 좋아하거나 외국에서 나왔던 인테리어를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긴 했었죠. 그 외에도 약간 커피를 어느 나라나 비슷한 커피 본드를 스벅이 공급을 해요. 그러면 스벅에서 미국에 가던가 한국에 가던가 똑같이 케냐에서 나왔던 원두가 있다던가 이런 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특이한 점이 없었던 거 하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여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정하게 되는 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꼭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친구랑 어디에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늑한 공간 아니면 어디 특이한 점, 옛날 80년대 분위기를 주는 점이라던가 유럽 분위기를 주는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카페라던가 이런 데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경험을 엔젤리너스에 가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 여기에 갈 두 번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디지털화.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사이렌 오더로 요즘에 40% 이상의 주문은 거의 사이렌 오더로 받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집에서 나갈 때 바로 사이렌 오더를 하고 거기서 커피를 들고 매장에서 마시거나 들고 나가던가 이렇게 하는데 메가커피에서도 이제 거의 온라인 주문 가능하게 됐겠죠. 근데 엔젤리너스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여기는 안 가고 다른 데 그냥 찾기 시작한 거죠. 이 세 가지 이유가 엔젤리너스가 많이 없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로 보면 첫 번째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었다. 두 번째는 특이한 경험이라던가 고객 경험을 주진 못했다. 세 번째는 디지털화해서 다른 혜택, 뭐 할인 쿠폰이라던가 이런 것도 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외에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엔젤리너스라면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엔젤리너스는 롯데 계열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롯데는 다양한 공간을 가지고 있죠. 롯데 백화점이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롯데리아가 있고, 이런 공간에만 엔젤리너스를 두고 약간 특이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인테리어를 여기서만 볼 수 있게 만든다던가 이러면 좀 살아남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혜택을 주는 거죠. 여기 주문을 12번 하면 쿠폰을 주는데 그건 다른 롯데리아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준다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려나? 뭐 저는 롯데 계열사의 직원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가능한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이런 마케팅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회사들이 천천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뭔가 있었을까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다음에 그것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